지난 주말 제 진료실에 또 한 분의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87세 이 할아버지. 특별한 질환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생 해오던 아주 평범한 일상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온 노인의학 전문의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을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습관 중 가장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이 평생 건강을 위해 해온 그 습관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이나 부모님 또는 주변 어르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저도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된 후에도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수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저는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의학적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돌아가서 아까 전에 그 어르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관리에 철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챙기셨습니다. 특히 청결에 대한 신념이 강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뜨겁게, 더 오래 몸을 담그셨죠. 깨끗이 씻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해진다는 것이 그분의 철학이었습니다. 87살까지 큰 병 없이 지내셨으니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평소와 같이 43도의 뜨거운 물에 30분간 몸을 담근 후 이 어르신은 욕조에서 나오다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평소보다 길어진 목욕 시간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했고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온열성 실신과 함께 고관절 골절,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채 병원에 누워 계신 이 어르신을 보며 저는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평생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왜 하필 목욕 후에?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날부터 저는 비슷한 사례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응급 상황 중 상당수가 목욕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국내 대형 병원 5곳의 응급의학과와 협력하여 고령자 일상생활 위험 요인 분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3년간 65세 이상 환자 12,000명의 응급실 내원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가정 내 사고의 약 18%가 목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는 낙상 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목욕 관련 사고의 치명률이 다른 가정 내 사고보다 약 1.6배 높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그 비율이 2.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평생 해오던 목욕이 어떻게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답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겪는 여러 변화들이 누적되어 특정 시점에서 임계치를 넘는 현상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여온 눈이 어느 순간 눈사태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발견한 핵심적인 변화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율신경계의 반응성 저하. 둘째, 피부 장벽 기능의 약화. 셋째, 체온 조절 메커니즘의 변화. 넷째, 근력과 균형 감각의 감소. 이 4가지 변화가 평소에는 각각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목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동시에 작용할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76세 박 할머니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매일 저녁 뜨거운 목욕을 하시던 분입니다. 어느 겨울날 평소와 같이 42도의 뜨거운 물에 25분간 몸을 담갔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던 중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욕실 문을 잠그지 않으셨고 옆방에 있던 딸이 이상한 소리에 재빨리 확인해 쓰러지기 직전에 박 할머니를 부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딸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년기에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피부 혈관이 급격히 확장됩니다. 이로 인해 말초 혈관 내 혈액량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합니다. 젊은 사람의 몸은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심박 출량을 증가시키고 다른 부위의 혈관을 수축시켜 균형을 맞추지만 노화된 자율신경계는 이런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뇌 혈류가 감소하여 어지러움, 실신, 심한 경우 뇌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뜨거운 목욕 후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급격히 확장되었던 피부 혈관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이때 노화된 심혈관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나 혈압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연구에서 70세 이상 노인의 목욕 후 심장 부정맥 발생률은 안정시보다 3.1배 높았습니다. 83세 최 할머니의 사례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최 할머니는 평생 매일 목욕하던 분으로 특히 깨끗한 것을 중요시하셨습니다. 겨울에도 매일 비누로 전신을 꼼꼼히 씻으셨죠. 그러다 심한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최 할머니의 피부는 마치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고 곳곳에 긁힌 자국과 미세한 감염 흔적이 있었습니다.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과도한 세정으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더 자주, 더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최 할머니께 저는 정반대의 조언을 드려야 했습니다. 목욕 횟수를 주 3회로 줄이고 자극이 적은 클렌저를 사용하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최 할머니의 피부 상태는 놀랍게 개선되었고 가려움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며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바로 나이에 따라 건강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좋았던 습관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적응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목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일 뜨거운 목욕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평생 건강을 위해 해온 습관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니.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위험을 알았다는 것은 이미 절반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절반, 어떻게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년기 목욕의 위험성을 알게 되셨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위험을 피하면서 건강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30년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개발한 안전한 노년기 목욕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욕 횟수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매일 목욕이 아닌 주 2, 3회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피부과와 공동으로 진행한 노년기 피부 장벽 회복 연구에 따르면 목욕 후 피부 장벽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노년기에는 평균 48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20대의 16시간에 비해 3배 가까이 긴 시간입니다. 즉, 매일 목욕하면 피부가 제대로 회복될 시간이 없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하고 냄새나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분 세정입니다. 목욕이 아니더라도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매일 부분적으로 씻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82세 정 할아버지는 평생 매일 목욕하던 습관을 주 3회로 줄이고 나머지 날은 부분 세정으로 대체했습니다. 한 달 후 소감을 물었더니 처음엔 찝찝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피부가 덜 가렵고 편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물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년기에는 37도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은 혈관 확장을 급격히 일으켜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제가 심장내과 전문의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70세 이상 노인이 42도 이상의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심장 부담이 30% 증가했고 심근산소 소비량은 25% 증가했습니다. 이는 체육관에서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 온도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손목 안쪽으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손목을 물에 담갔을 때 약간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뜨겁다고 느껴진다면 이미 너무 높은 온도입니다. 세 번째는 목욕 시간입니다. 노년기에는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목욕할수록 혈관 확장과 체온 변화가 심해지고 피부의 지질층도 더 많이 손상됩니다. 실제로 제 연구에 따르면 목욕 시간과 실신 위험 사이에는 명확한 비례 관계가 있었습니다. 5분 이내 목욕은 거의 위험이 없었지만 20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실신 위험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79세 백할머니는 이전에 30분 이상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10분으로 줄인 후 목욕 후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간을 줄였더니 오히려 목욕 후가 훨씬 상쾌하고 편안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욕실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욕실 의자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특히 욕실 의자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국내 대형 병원에서 실시한 노인 욕실 안전 중재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샤워하는 방식을 도입한 그룹은 목욕 관련 낙상 위험이 무려 83% 감소했습니다. 84살 김 할아버지는 고관절 수술 후 퇴원하시면서 제가 권한 대로 욕실 의자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단 한 번의 낙상도 없이 안전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의자에 앉아 씻으니 더 편하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욕 전후 관리입니다. 목욕 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탈수 상태에서 목욕하면 혈압 저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물기를 완전히 닦고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셋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황금의 3분이 피부 수분 유지의 핵심입니다. 75세장 할머니는 목욕 후 항상 어지러움을 느꼈는데 물을 한 컵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인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불편함이 해결될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누와 클렌저 선택입니다.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의 산성 보호막을 파괴합니다. 대신 pH 5.5에서 6.0 사이의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하세요. 또한 항균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유익균까지 제거해 피부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진행한 제 연구에서 매일 항균 비누를 사용하는 노인 그룹은 일반 약산성 클렌저 사용 그룹보다 피부 감염 발생률이 2.1배 높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그 차이가 더 컸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약산성, 저자극, 보습 같은 단어가 표기된 제품을 찾아보세요. 피부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브랜드도 좋은 선택입니다.
7번째는 계절별 조정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가운 외부 온도와 실내 난방, 그리고 뜨거운 목욕물 사이의 급격한 온도 차이는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겨울철에는 목욕 횟수를 더 줄이고 물 온도도 살짝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욕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조정하면 외부 온도가 가장 높을 때 목욕할 수 있어 온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80세 박 할머니는 매년 겨울철마다 목욕 후 감기에 걸리셨는데 이런 계절별 조정 후 지난 겨울에는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겨울은 10년 만이에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목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근처에 있어야 만약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 문제로 이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 최소한 욕실 문은 잠그지 말고 욕실에 비상호출 버튼이나 전화기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목욕 시간을 가족에게 미리 알리고 평소보다 오래 걸릴 경우 확인하도록 약속해 두세요. 92세 최 할머니는 욕실에 방수 무선 초인종을 설치했습니다. 위급할 때 누르면 자녀의 방에 있는 수신기에서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혼자 목욕해도 마음이 편안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방법들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이런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도 평생 매일 목욕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를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목욕을 쉬어보세요. 그 대신 부분 세정으로 청결을 유지하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틀, 그 다음에는 사흘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기 목욕의 위험성과 안전한 목욕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깨끗이 씻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몸의 변화로 인해 매일 뜨거운 목욕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관 반응성 저하, 체온 조절 능력 감소, 피부 장벽 약화, 근력과 균형 감각 저하 이 네 가지 변화가 목욕을 위험한 활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목욕 횟수를 주 2-3회로 줄이세요. 피부가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물 온도는 37에서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욕실 안전 장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욕실 의자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특히 앉아서 샤워하는 방식은 낙상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목욕 전후 관리도 잊지 마세요. 목욕 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목욕 후에는 천천히 움직이며 물기를 완전히 닦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항균 제품은 피하세요.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하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 부분 세정을 권장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필요한 부위만 매일 씻으면 청결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80세 정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매일 목욕하던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했지만 한 달 후에는 피부가 덜 가렵고 더 편안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5세 장 할머니는 목욕 후 물을 한 컵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인 후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노년기 건강의 핵심은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20대에 좋았던 습관이 70대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나이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부드럽게 설명해 드리고 함께 안전한 목욕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90세 윤 할아버지의 딸은 아버지의 목욕 습관을 바꾸기 위해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아버지, 그 프로그램에서 주 3회 목욕이 피부에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부드러운 접근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하나씩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보세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목욕을 쉬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부분 세정으로 청결을 유지하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89세 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나이에 맞게 살아. 이제는 주 3번만 목욕해. 대신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하되 여전히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 노인분들의 목욕 안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겨울철은 외부 온도와 욕실, 그리고 뜨거운 물 사이의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 목욕 관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 오늘 이 정보를 꼭 전해드리세요. 단 한 번의 목욕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편하게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방법을 실제로 시도해 보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정보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3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 건강지킴이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